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발병률이 너무나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암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이 관절염이나 디스크인 줄 알고 있다가 그리고 정형외과만 다니다가 어떤 이런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운 그런 무서운 혈액암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실체와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요. 가끔 왜 등이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잘 받고 회복도 하고 계시는데 간혹 이 병원 가도 안 낫고 저 병원 가도 안 낫고 정확한 원인을 못 찾고 있다가 통증 심한데 치료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의심해 볼 만한 암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볼 다발골수종입니다. 피를 만드는 골수 안에는요, 이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해서 증식하는 혈액암입니다. 이 암세포들이 골수에서 뼈를 녹이는 물질을 마구마구 분비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은 극심한 뼈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살짝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지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 참 심각한데, 이제 다발골수종이라는 혈압 계통인데, 통계를 보면은 다발골수종이 과거에는 굉장히 희귀암이었어요. 알러지, 아토피, 요즘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비염이 또 그런데, 최근의 기록을 보니까 한 30년 사이에 국내 발병률이 무려 당뇨 비슷하게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10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한방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과다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또 생활 습관, 음식이라든가 나빠지고 가장 큰 원인이 혈액 피가 탁해져서 독소가 많이 생긴 원인들이 거의 현대인들이 거의 피가 탁해요. 그래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주로 이제 60대 이상 노령층에서 굉장히 발생하는데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그 전에 우리가 백혈병은 많이 알았잖아요. 백혈병은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흔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혈액암 중에 하나인데 백혈병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거의 막상막하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혈액암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이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이 통증이나 또 노화로 여러 가지 관절염 통증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발성 골수종도 이 뼈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이 구분점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다발성 골수적의 대표적인 4대 증상을 의학용어로 CRAB, C-R-A-B 이 네 가지 증상을 앞에 초자만 따서 CRAB. 그래서 칼슘 수치 상승, 신장 기능 저하, 빈혈, 그리고 뼈의 통증, 이 CRAB 네 가지가 다발성 골수종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뼈가 녹으면서 뼈 속에 칼슘이 피로 빠져나와서 심한 구역질이나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단백질 찌꺼기가 신장을 만들어뜨려서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나거나 몸이 붓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움직일 때 아프고 쉬면 덜한데 다발성 골수종은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도 아프고 밤에 통증이 훨씬 심해지는 특징으로 일반 디스크나 관절염하고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 한의원에 오시면 10중 8구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병원 주치의 선생님께서 한약 먹지 마라. 절대로 침도 맞지 마라. 했다면서 겁을 내신단 말이에요. 이 한의학적 치료가 이 항암에 방해가 됩니까? 지금 형님 병원에 이런 다발성 골수종 환자가 있죠? 있고 매일 한약 먹고 침 맞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병원 그 암환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침 맞고 뜸 뜨고 찜질하고 기본적으로 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한의학 전문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방 치료하는 분들이 여러 종류의 분들이잖아요. 돌팔이도 있고.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치료하고 와서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설마 정상적으로 전문가인 한의사의 치료를 받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좋은 생각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간혹 일부 양의사 선생님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세계화에 좀 떨어지신 분들이 아닌가, 아니면은 현재 나와 있는 논문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연구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다발성 골수종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가 이 보르테졸 밉 같은 약물인데요. 근데 이제 이 약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항암제들이 이 부작용이 말초 신경염이에요. 엄청 저리고 아프거든요. 이게 보통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그 양방에서는 항우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덜 아프게 느끼는 건데, 이건 또 2차적으로 다른 또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항암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암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즉 아스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요, 이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신경병증 치료에 무엇을 경고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를 하고 있죠? 바로 아큐펑처. 침술. 네, 침술입니다. 예, 미국 최고의 병원들은 이미 이 침 치료를 공식적인 암 관리 프로토콜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혈액암 같은 경우는 척추 자극으로 척추 자율중추 말초신경을 자극해주고 침, 부항, 뜸을 하게 되면 좋아지고요. 그러게 되면 혈액순환이나 기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혈관 건강이 당연히 좋아지는데, 국제학술지인 통합암학회지 등에서 수많은 전 세계적으로 논문되어 있다. 암은 양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진통 완화라든가 내지는 뭐 순환, 내 피 맑게 해주고 내지는 면역 증강이나 이런 것들은 한약도 있지만은 다양한 뜸치료, 외선 약침이라든가 척추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몸이 피가 맑아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기혈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양방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한방치료도 같이 겸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네, 우리 한약은요, 그 양방의 항암제를 무작정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권장하지는 않지만 환자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독한 항암제를 견딜 수 있도록 환자의 백혈구 수치와 면역력을 끌어올려주고요. 또 무너진 신장 기능과 골수를 보호해서 끝까지 치료를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통합종양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방이 흔들려서 생명과 직결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실제로 우리 내원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항암제를 선택해서 쓰고 있으면서 그 부작용, 특히 이 손발 저리고 이 혈관 망가짐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식 치료와 저희에 맞는 약제를 잘 처방해서 해드려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는 거를 저희도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일본에서도요, 그 면역 자극 목적의 직접구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일본 친구학교에서 나온 유명한 논문인데요. 족삼리에 뜸을 뜨고 그분의 그 전후를 비교해 봤더니 NK셀 활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 또 한 가지는 항암 후에 백혈구가 떨어지는 것들을 훨씬 줄였더라.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서 검증을 하고 임상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한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 지인분도 유방암으로 수술하면 방사선을 하고 나서 반드시 한방암 전문 한방병원이나 한방암 요양에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항상 그 안정을 취하고 또 집에 가고. 그래서 형님도 딱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수술항암 방사선으로 힘들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 한방 전문 암병원에서 면역 올리고 기초 체력 올려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시키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한방의 영역이 수술항암 방사선의 그런 후유증을 뒤치다가를 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서가 아니라 1차 암을 치료하는 그런 전문적인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 더 많이 생기면 진짜 암을 치료하는데 더 좋을 텐데,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 정도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네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험에서 이제 이렇게 실손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환우분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제 항암이 이제 해서 항암이 안 돼. 효과가 없어. 더 이상 항암할 게 없고 결국은 호스피스밖에 갈 데가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양방에서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사례를 제가 이제 많이 겪어보면서 야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있는데 차라리 병원에서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암 한방병원에 가서 좋아지는 예가 많다. 차라리 환자분들이 이제 깨끗하게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포기하고 이제는 자연치유나 한방치료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좋아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면 좋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암은 말이죠. 공조라는 것이 죽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도나 의료보험이라든가 실손 때문에 암 걸리면 99%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 방에 올 수가 없다고.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다 보험이 되니까. 한 방에는 비보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암은요. 초기 암으로 죽는 경우는 1%가 안 됩니다. 재발하고 전이돼서 나중에 면역이 떨어지고 영양 부족으로 죽기 때문에 1차 항암을 하더라도 면역이 떨어져서 나중에 죽어요. 못 먹고 못 자고 그냥 통증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한방치료를 겸용을 해야 재발 방지도 되고 전이도 덜하고 면역을 버티면서 통증도 덜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반드시 한방치료해야 됩니다. 양방치료는 여기서는 좀 상가하겠지만 암 걸리면 내 같으면 안 갑니다. 100% 수술, 항암, 방사선 하지 마세요. 내 같으면. 그런데 국민들은 무조건 병원에 가고 하는 순간 몇천만 원 돈도 나오고 뭐 다 되잖아 보험. 그래서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암 환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한방적인 접근이 있다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이 한의학도 유명하게 제일 발달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양방선 의사 선생님들도 실력 뛰어나시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이 뛰어난 양쪽 의료가 잘 합쳐져서 세계적인 한의학과 대한민국 양방이 잘 합치면 정말 국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혁재 형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진명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그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요 이미 암 세포를 이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암 세포를 때려잡는 치료, 이거는 이제 서양의학의 3대 표준암 치료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한방 치료와 또 암세포를 때려잡는 양방 3대 표준 치료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조화롭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합시다.